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로 지하실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공포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오래된 집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집은 아름답고 넓었지만 가장 아래층의 지하실이 줄곧 문을 닫아두어야만 하는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집이라서 뭔가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이면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건물 구조 때문일 거라는 생각에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지하실에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린 딸 미나는 밤에 혼자 잠드는 게 무서워 부모님 방으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아저씨가 저보고 내려오래요. 처음엔 부모는 그저 악몽일 거라며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용기를 내어 지하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가족 모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한기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가족을 휘감았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이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물끄러미 저 구석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아저씨가 있어요. 미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자세히 보니 거울 너머로 희미하게 형체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순간 차갑고 긴 손이 거울 너머에 나타나 아버지를 휘감으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재빨리 거울에서 물러났고 가족 모두는 비명을 지르며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거울을 치우기로 결심하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그 집의 지하실에 있는 거울은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여러 차례 비극을 겪었고 거울은 그 사연을 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거울은 처리되었고 가족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속삭임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가끔씩 오래된 집의 지하실을 떠올리기만 해도 오싹해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을 지나치면 누군가는 지하실에서 자꾸만 뭔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그 집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와 내 친구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주말을 맞아 강원도의 한 산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인터넷에서 예약 가능한 산장이었고 사진 속에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원룸과 주변에 울창한 산이 그려져 있어 마치 천국과도 같았다.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해 산장에 도착했다. 날씨는 굉장히 맑았고 가는 길은 층층이 내려앉은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화려한 수채화 같았다. 산장의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잠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산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산장은 외관은 물론 내부도 사진과 동일했다. 단아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큰 유리창은 산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가벼운 점심을 먹고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와 이름 모를 식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고 우리는 자연의 향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런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향을 잘 못 잡고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딘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불안한 우리들은 다시 산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로 했다. 산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밤의 고요함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저녁을 준비하며 우리가 겪은 이상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찰칵찰칵 마치 오래된 카메라 셔터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우리는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까지도 들리던 소리는 사실처럼 생생했다. 우리는 장난을 의심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놀릴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겨우 잠에 들었다. 내가 얼마나 잤을까? 한밤중에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을 깨우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바라보자 전나무 숲이 달빛 아래 음산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건 인간 형체의 실루엣이 늦가을의 서리가 내려앉은 땅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그 실루엣이 나를 돌아보았다. 거리가 멀었지만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순간 놀라서 뒤로 물러나다 가방 안에 물건을 넘어뜨렸다. 그 소리에 친구들도 깨었고 황급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방금 본 일을 설명했지만 친구들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감돌던 불길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시 잠을 청해 보았지만 잠이 쉽게 오질 않았다. 산장에 있는 동안 불쾌한 꿈을 꾸었고 계속해서 낯선 소리에 시달렸다. 이틀 후 우리는 예정대로 떠났지만 산장을 떠나면서까지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며칠 후 인터넷에서 산장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던 중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행자의 글을 발견했다. 여러 명이 이 산장을 다녀와서 숲속에서 불가사의한 실루엣을 봤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도 믿기 힘든 형체들이 찍혀 있었다.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산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속에서 자연스레 지워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문득 깨어났을 때 창밖에 서 있는 그 실루엣이 떠오르며 한기와 함께 짧은 소름이 돋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자리한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귀신 들린 집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이 한때 화목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으나 어느 날 저주받은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시작은 어느 여름밤이었다. 가족을 잃었던 4명의 구성원은 그날 밤 기묘한 소리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차츰 그것이 아니다 싶었다. 소리는 집 안 곳곳에서 들려왔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흐릿한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집안의 막내딸 지은이었다. 지은은 그 소리가 거실에서 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거실 한쪽에는 웬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고 몸은 쭈그렸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지은은 놀라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깼다. 가족이 모두 모이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가족들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꿈 속에는 항상 그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들은 그림자의 속삭임에 괴로워했다. 나를 풀어줘. 여기는 나의 집이야. 라는 반복되는 속삭임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가족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갔다. 악몽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점차 지쳐갔다. 그들이 마주친 그림자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는 듯 보였다. 가족은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의 집을 떠나고 몇 달 뒤 그 집에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다시 듣게 되었다. 밤마다 불이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목격되곤 했다.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고 집은 점차 흉가로 자리 잡아갔다. 긴 세월이 흘러 마을은 변화하였으나 그 집은 여전히 버려진 채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연구자들이 마을을 연구하러 왔다. 그들은 오래된 마을의 역사와 이상현상에 대해 기록하던 중 그 고요한 집에 대한 전설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연구자들은 그 집을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자 중 한 명인 민수는 밤이 되자 손전등을 들고 그 집을 찾았다. 집 주변은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것 같았고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문은 뜻밖에도 쉽게 열렸다. 집안은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먼지 쌓인 가구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옅게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 민수는 집 안을 돌며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어느 순간 그 역시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가 돌아서자 현관 근처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림자는 마치 가족을 부르던 옛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고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강원 없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는 민수에게 다가왔다. 희미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스며들었다. 너도 나를 떠날 수 없을 거야. 공포에 질린 민수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달렸다. 밖에서 동료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 뒤로도 한동안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마을을 떠나며 그는 뒤를 돌아 그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자는 슬픈 듯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으며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 집은 계속해서 비어있는 채로 한낮에도 어두운 시골의 외딴 곳에 서 있다.